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테슬라에게 불어닥칠 5번의 폭풍우와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함께 공유 드려 볼게요. 사실은 한 2, 3주 동안은 테슬라를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고 좀 소강 상태였던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도 계속 170에서 180달러 사이에서 머무르면서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소강 상태 국면이 이제 곧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거의 이제 석 달 동안 제가 오늘 말씀드린 5번에 가까운 이 폭풍우와 같은 변동성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어제 180달러가 넘었죠. 185달러, 6달러까지 이제 6.6% 가까운 상승이 있었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2024년 2, 4분기에 테슬라 주가의 향방은 기승전 인도량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주간 판매량이 13,800대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전주 대비해서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외에 긍정적인 소식들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은 그 근간에 어제와 같은 높은 상승 그리고 그런 미래 가치의 호재들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인도량의 어떤 좋은 소식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도량에 대한 부분, 비단 중국뿐만 아니고 한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의 판매량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한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지금 크게 악재로 전환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나쁜 소식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저렇게 발벗고 나서는 이유 역시도 기술적 완성도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투자를 하시는데 꼭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장이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저는 폭풍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조금은 실적에서의 아쉬운 부분, 아니면 가이던스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면은 아마 큰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럼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테슬라에게 그대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제 오랜만에 올랐던 6%가 넘는 상승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다 반납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좀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저희도 엔비디아의 주주로서 4번, 4분기 연속으로 말도 안 되는 서프라이즈들이 나왔습니다. EPS가 어떻게 분기마다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지 사실 다른 자산들 투자를 하면서도 잘 못 봤던 그런 광경이었는데, 이번 역시도 놀랍게도 이게 비트냐 서프라이즈냐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트가 나오는 아주 큰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니면 오히려 주가가 빠질 것 같은 그 정도의 사실은 여전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 같아요. 하지만 지금 너무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테슬라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데, 반대 상황이 온다면은 어제의 상승을 그대로 생각보다 더 크게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매크로 환경도 좋고, 테슬라의 지금 내부 상황들도 점점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기대감을 주는, 이게 반전 드라마가 올 수 있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매크로 환경 엔비디아의 빅테크의 실적 개선으로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올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저희가 2024년 1, 4분기 때 실적 발표 전에 한 2, 3일 동안 하락을 했었거든요. 웬만큼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할 것이라는 그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올라갔다 보니까 이번에 2, 4분기 때도 혹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실적 발표 2, 3일 전에도 지금 안 빠지고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전망이 지금은 나쁘지 않아서, 만약에 누가 저보고 베팅을 하라 그러면은
주가 상승의 51%를 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게 충분히 틀릴 수는 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다. 너무 막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오늘 장이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내일 장에서의 엄청난 테슬라의 변동성을 또 부를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6월 13일 날 어떻게 보면 5번의 폭풍우 중에서 테슬라에게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폭풍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6월 13일 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 일론 머스크의 77조에 달하는 주식 보상안에 대한 이야기이죠. 지금 분위기가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테슬라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43억 달러,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의 그 비중을 봤었을 때 이 투자자가 1%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반대표를 행사를 했고 실제로 반대표를 던진 것을 확인을 하는 캡처 영상까지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틀 전에 테슬라의 어떤 주주들이 한데 모인, 아마 좀 미국 쪽 같아요. 그 주주들이 한데 모여서 적극적으로 77조 보상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에다가 대대적으로 지금 PR을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투표율이 50%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로 오히려 무조건 가결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지금 기관들조차도 조금 우왕좌왕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건 나는 사실이지만은 이 부결이라는 이 단어만 뜨는 순간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설령 긍정적이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폭망에 가까운 주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결이란 단어가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그런 언론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돼가지고 패닉셀로 유도를 하는 그런 정말 자극적인, 정말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일론이 뭐 또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 뭐 AI를 분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뻔합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6월 13일에 77조 보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사실은 밑자야 본전인 상황인 거예요. 왜냐, 이미 가결이 돼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가 이제 델라웨어에서 무효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번에 가결이 만약에 나면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더 확보를 하고 스톡 옵션에 그 주식을 행사를 하면 뭐 25% 지분에 가깝게 경영권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미 이제 무효 판결이 난 상태에서 주주총회에서 그 결과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이 있겠죠. 그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테슬라의 주주들은 일론의 보상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준다는 것에 하나의 레퍼런스인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 주가 측면에서 봤었을 때 부결이 되는 것보다는 가결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역시 아마 7월 2일 날, 보통 이제 23년 2사분기 때도 이제 7월 2일 날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인도량입니다. 2사분기, 작년 2사분기 때 46만 6천 대를 기록을 했죠. 너무나 높은 수치였고, 그 당시 미국에서 IRA 법안이 통과가 되는 등 여러 가지 판매를 부스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올해 오히려 그것이 엄청난 숙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꽤 나쁘지 않다. 특히 어제 주간 판매량 중국에서의 역시 40%가 넘는 상승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있어. 5월달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죠. 거기에 지금 0.99%의 프로모션을 걸었죠. 리스나 렌트를 했었을 때에 내야 되는 그 이자, 그 부분들에 대한 프로모션이 지금 미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케팅에 근무를 해 봤었는데, 나라는 다르지만은
미국에서의 이런 0.99%의 프로모션의 효과가 거의 없어. 그렇다면 중국에서 지금 0%의 그 프로모션이 나올 수가 사실 없습니다. 미국에서 괜찮네. 결과 괜찮아.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 그러면 중국에서 오히려 조금 더 강력한 프로모션을 걸면 지금 중국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도 효과가 있겠어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먼저 프로모션을 시작하고 지금 중국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유추를 해보자면은 미국에서의 모델 Y의 판매량도 나쁘지가 않고 지금 하이랜드, 모델 3 하이랜드가 프리먼트 공장에서 공장 업그레이드 되면서 본격적으로 2, 4분기 때 판매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선물과 같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새롭게 나타난 사이버 트럭의 약 15,000대, 10,000에서 15,000대의 추가적인 인도량의 증가,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가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서도 많으면 뭐 10,000대씩 또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서 인도량이 10,000대는 엄청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시나리오가 조금씩 보인다. 물론 제가 이전 영상에서 4월 달까지의 테슬라의 인도량이 거의 폭망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잘못하면 30만 대 초반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했었습니다만 5월 달에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46만 6천 대에 근접하지는 못하더라도 1, 4분기와 같은 40만 대가 나오지 않는, 그러면서 주가에 엄청나게 하락과 리스크를 만들어줬었던 그런 이슈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신호들이 보이는 이번 7월 2일에 있을 예정인 인도량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엄청난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 현재까지는 5월 달에 지금 3주까지의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말이죠. 자, 네 번째는 7월 20일 아마 그 전후일 것 같아요.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죠. 저는 실적 발표 EPS는 이전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인도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FSD가 나타났기 때문에 FSD의 구독률이 증가를 하는 그 부수적인 수입, 그리고 이 FSD가 전기차의 매출을 또 견인하는, 그러니까 쌍방 간의 어떤 그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을 이 인도량의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EPS 쪽보다는 인도량의 비중을 조금 더 저는 두고 투자에 참고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가이던스가 1, 4분기와 같은 자신감을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또다시 1, 4분기 때 엄청나게 높은 15%에 가까운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당일에 그런 상승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역시 실적 발표 가이던스에도 조금은 이전보다는 더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5월 달에 인도량이 이제 나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EPS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8월 8일에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죠. 자, 저도 46개월 동안 투자를 하면서 이런 무슨 데이, 배터리 데이, AI 데이 좀 많이 경험을 했죠. 좋았던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고 그냥 당일이 되면은 떨어진 적도 있고, 물론 일부 조금 상승을 했지만은 거의 그 모든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것이 AI 데이나 배터리 데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보면은 배터리 데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절에서 사람들이 다 차 안에서 마스크 쓰고 있다가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이제 크럭션을 울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벤트 전체가 조금 더 어수선하고는 재미도 없었고, 단순한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AI 데이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그냥 로봇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보니까 싱겁게 끝났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로보택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고 보는 게, 이 로보택시가 실제로 돌아다니는 시범 영상이 이제 보여지고, 실제로 그런 시범 주행이 시연이 된다든지, 그리고 로보택시의 랩핑에 대해서 훌륭한 FSD의 그 기술이 그대로 이 로보택시에도 접목이 된다는 것들이 실제로 그런 이벤트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조그만 배터리 데이나 AI 데이하고는 다른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포장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벤트가. 근데 이번에는 그 포장이 좀 제대로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FSD가 V12.4가 이번에 나왔는데, 일론이 5배에서 10배의 그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나온 영상들을 보니까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퍼포먼스들도 나오고 있는 것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충분히 조금은 이전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5번의 이 폭풍우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좀 기대가 되는 폭풍우도 있고 주가의 어떤 상승을 일으키는, 근데 오히려 조금 리스크한 그런 폭풍우의 이제 상황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이미 많은 현금 자산을 이제 테슬라로 전환을 시켰죠.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오늘 아니면 내일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한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면 또 한 주, 그리고 각 이벤트마다 저희는 그 이벤트가 시작되는 그 날 전에 한 주, 그리고 이벤트가 끝나는 때 또 한 주, 그러니까 총 10주를 한번 이번에 모아가는 그 분할 매수 전략. 제가 4개월 동안 늘 해왔었던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비록 매우 소소한 주식 수익이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재미있게 투자를 안정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5가지 상황에 대한 그 이야기,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